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서 북한이 이제 핵 포기 대신 오히려 도발을 선택하는 걸까요? 한반도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정은의 오늘 아침에 공개된 어제 발언입니다만 어제 발언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까 계속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제 이게 이제 방사포, 신형 방사포 공개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실전 배치한 핵탄두. 요게 좀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귀에 거슬립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것이다. 선제 공격한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핵탄두는 이미 실려 있고 그렇죠. 그게 로켓이 됐든 방사포에 어떻게 실려 있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로켓을 말하겠죠.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에 선제 공격하겠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떤 위협하고 나선 겁니까? 바로 그 두 가지 핵심을 찍어주셨는데 우선 실전 배치됐느냐 핵탄두가 지금 물론 북한은 작년 4월에 이제 육해 공군에 이어서 전략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로켓 부대들을 전략군에 배치했는데 우리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 적어도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를 어느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전 배치됐느냐 이것이 전략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데 김정은이 저렇게 허풍을 떠는 게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이제 선제 공격. 물론 북한은 실제로는 선제 공격이면서도 그 발톱을 감추고 항상 자신들은 방어 논리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선언했다는 점에서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공격 준비가 돼 있고 전쟁 의사가 있느냐. 물론 유엔 제재와 지금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정인이라는 이런 그 퍼스널리티를 볼 때 저 사람이 공포 정치나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를 볼 때는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저게 그냥 어떤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동요를 막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정권은 지금 유엔 제재가 어제 발효되고 이제 미국의 더블 제재가 나오면 결국 북한 정권은 시한부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저런 제재가 진짜로 약발을 발휘할 경우 한 2, 3년 안에 북한은 결국 깃발을 내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김정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세게 맞받아침으로써 뭔가 생존의 길을 택하겠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북한의 어떤 내구력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밖에 모든 걸 차단했을 때 2, 3년을 넘길 수 있겠느냐. 이게는 의문의 여지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그 발언, 김정은의 발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저희들 자막으로 아까 나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우리 청와대가 대북 제재 통과된 이후에 폭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폭정이라는 말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도발의 수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도발이죠.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방사포 열어놨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호칭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폄하한 것은 이제는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도 이제 그렇게 강력히 나왔고 이제는 당분간은 우리 남한하고 대화할 여지가 없다. 네. 그것도 유엔 제재도 문제지만은 그 부분에서 그 힘을 주고 또 선도적으로 그걸 이끌어간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와 어떤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나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였던 개성공단을 전면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양자 제재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도 나왔고 또 미국도 하고 또 EU도 할 것이고 캐나다도 할 것이고 계속 다른 나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원흉, 그러니까 거기에 시작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예. 30대 초반에 북한 지도자가 지금 환갑이 지난 남한 지도자한테 이름을 그냥 들이대는 거, 이거 뭐 그건 뭐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이 남한 국민들의 어떤 반발을 겨냥한 것 같은데 별로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이제 오늘 국방부가 이제 어제 쏜 그 방사포가 신형 방사포인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방사포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막이 아까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신형 방사포가 300mm 신형 방사포. 네. 지금 그 김은경 기자의 보도 내용 중에서 제가 그래라고 했던 게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현재로서는 사드로 못 막고 패트리어트도 사실 방사포 방어용은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김정은이가 말하는 그 선제 공격이라는 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핵으로 공격하겠다. 핵을 공격할 때는 이제 수도권, 뭐 서울이나 청와대를 겨누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전선에 인접해 있는 이 방사포 부대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원산에서 김정은이 직접 관찰하에 사격한 그 300mm 방사포는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그 신형 방사포고, 이게 사거리가 한 170, 180, 200에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수도 서울은 물론이고 상군 본부가 있는 대전까지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선제 공격한다고 할 때 핵으로 수도를 타격하든지 아니면 이 방사포로 전면 우리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는 게 1차 공격이기 때문에 이자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사포는 뭐 패트리어트도 무슨 뭐 사드도 다 무용지물이고, 이것은 하나의 원점, 그 좌표 공격을 하되 구역 사격입니다. 예. 예를 들어 광화문에 뭐 이순신 장군을 좌표로 딱 찍고 쏘면은 광화문에 한 2, 3km 반경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집중 사격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방 군단들의 한 개 여단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김정은이 저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300mm 방사포가 날아오는 사격거리가 계룡대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좀 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방사포라는 게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연장 로켓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그렇게 쏠 수 있는 포문이 지금 뭐 1000여 개가 넘는다. 어떻게 예. 또 많이 따지면은 뭐 한 2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것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예. 수도권 뭐 앞에 아니면 뭐 수도권 일부. 그런데 지금은 계룡대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예. 육해공군 총 본부가 있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공군기지까지 이제 다 가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다연장 로켓포로 그들이 먼저 쏘게 되면은, 네,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를 그렇죠. 먼저 공격하면 활주로가 다 부서지게 되고 폐해가 되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기종이 있더라도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큰 문제고, 또 그들이 어디서 쏘는지 잡을 수 없다는 게 또 큰 문제고요. 예. 또 지금 우리 안찬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냥 대포거든요. 대포기 때문에 뭐 우리가 패트리어트나 아니면 뭐 우리가 그 비싼 사드 갖고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죠. 예. 자, 결국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돈줄을 딱 쥐었더니 핵무기 포기보다는 더 강력한 도발, 선제 공격 뭐 이런 걸로 나올 좀 아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강대강 대치로 가자는 거네요. 오늘 그렇죠. 얘기는. 뭐 당분간은 일단 이제 3월 우리가 키 리졸브 훈련 전에는 저렇게 아마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군사훈련이 재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적 균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약간 톤 다운해가지고 목소리를 낮췄다가 4월 15일 소위 북한의 그 태양절에 맞춰서 또 북한이 세게 나올 수 있고, 자칫 이 반발을 가지고 제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4차 핵실험을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만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 그것은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김정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은 그래 그럼 우리 진짜 수소폭탄 한다. 물론 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5월 전에 뭔가 우리 군사훈련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하나의 반발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창현 소장님은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그 7차 당대회 5월 전에 북한이 한 번 더 핵과 관련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계속 주장하는 거는 소형화시켰고 실전 그렇죠. 배치했고 수소폭탄이고 뭐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다 준비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뭐 안 박사님 말씀대로 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물론. 근데 그것도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저강도나 아니면 그 수준을 약간 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뭐 역대급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핵 추진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잠수함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크게 고강도의 어떤 실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예. 좀 적지 않느냐. 아하. 그러니까 저강도나 약간의 중간 정도의 그런 기습을 하고 기습하고 물러나는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아마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5월 달에 본인들의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아마 큰 그런 어떤 그런 도발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그렇죠. 있기에는 이건 너무 좀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발과 테러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정은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정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 압박하죠. 돈줄 제죠. 단둥에서 못 넘어오죠. 이제 뭐 각국은 또 각국대로 지금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만 하나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금의 대북 제재, 어제까지 이제 알려진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북 제재라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실제로 있을까요? 김정은은 그만큼 위급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까요? 예, 김정은은 아마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자기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아주 좋은 호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세게 나온다는 게 바로 그 호기로 역이용하겠다는 이런 전략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군사훈련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곧 시작되면 북한은 준전시태세를 한 번쯤 더 발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전시태세를 발령한다는 것은 북한적으로도 소모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핵실험 여러 제재 이후에 지금 150만 명 청년들의 자원 입대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내부를 지금 들들 볶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이지만 김정은에게는 자기 통치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예. 7차 당대회 전에 분위기 조성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준전시태세라든지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아주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금의 난국을 김정은으로서는 역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트럭이 실제로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일 동안 그 단동에 머무르다가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트럭이 이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예. 아침에는 이제 북한 쪽에서 트럭이 쫙 건너오고 그때는 대북 제재 확정되기 통과되기 전이죠. 직전이 아니라 상당히 북한의 그 말하자면 음식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장이 돼 있었습니다. 선전화기 좀 카메라 찍는 채에도 막 전화기를 뺏고 막 이렇게 상당히 그 긴장돼 있었는데 어쨌든 자동차가 엊그제 발효되기 전까지는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 확 줄어들었다는 것은 북한이 뭔가 실효적인 제재를 시작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통과된 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발언이 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어로 유엔 회의니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Finally, as a fellow Korean,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to appeal to those who are ruling North Korea.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I would ask them. 예. 자, 이제 그만. 우리 전 세계가 자, 그만해 이제 그 핵무기 대주도 않는 거 가지고 하겠다고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엔 주재 얘기했는데 오준 대사의 저런 발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그 오준 대사 이제 발언 중에 이렇게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은 우리의 민족이고 나의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준 대사 얘기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예요. 그 우러나오는 얘기가 그 중심이 어딨냐면 김정은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북한 주민이 불쌍하다는 거죠. 북한 주민이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간과하고 자신의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저런 김정은 집단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그런 증오심 같은 것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불쌍함, 그런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하세요 하는 말은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그런 집단이 뭐 저희가 뭐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 집단이 2,400만 주민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지도자가 전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체를 오준 대사가 강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통과 직후에 바로 그 안보리 회의장의 모습인데 미국, 중국 관계를 알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서멘사 파워 바로 왼쪽에 서 있는 녀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류제이, 가운데 있는 유엔 주재 중국 대사, 그리고 모브시스 아벨리안 유엔 정무국장 오른쪽에 있는 남성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깨 위에 손을 다 올려놓고 이례적인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중국과 같이 갑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진 한 장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번에 대북 제재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은 과거에 이런 회의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론이 나온 거 보면 중국과 미국이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이뤄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결의문을 보면은 중국이 대폭적으로 양보를 한 것 같아요. 한 80 정도가 미국의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고 한 20 정도가 중국의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미국 쪽에서 참 수고했다 또 고맙다 하는 그런 표시의 그런 사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밑 작업을 통해서 사드 문제 같은 것도 물론 결의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함축된 하나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소장님 아까 단둥 다녀오신 거 잠깐 공개해도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워낙 북한에서 관심을 보고 지켜보시는 분이라서 자, 단둥 다녀오신 거니까요. 직접 가 보셨더니 네. 아까 이제 트럭 직전까지는 괜찮았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관광객도 좀 줄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그 단둥 분위기 좀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북한 관광객이 확 줄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티나는 거의 부인이 배우급 되는 이런 부부들이 들어와서 쇼핑하고 이런 걸 봤고 원래 이제 북한 음식점에 못 가게 돼 있지만 저는 그 분위기를 또 스타디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 그냥 그 노래와 음악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면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근데 예. 손님이 거의 없지만 그 노래 공연은 반드시 제 시간에 6시 25분에 시작하는데 그 사진을 찍는 채 했더니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카메라를 빼앗는 겁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하나 그걸 두고 보기 위해서 찍었는데 근데 이 그 아가씨들은 빼앗긴 하지만 그 카메라를 우리 최신 그 아이폰을 터치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걸 어떻게 열어버리지? 네, 모르는데 한 명을 탁 부르니까 까만 바지, 까만 이 셔츠를 입은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는 우리 최신 아이폰을 터치 탁 해서 바로바로 열어서
그 사진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 다 지우라고? 막 예, 이렇게 예,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북한에도 아주 이 정보기관 요원들은 잘 훈련이 돼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차이 난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우리 말 좀 이 속된 말로 좀 쫄아 있는 겁니다. 언제 쫓겨갈지 모른다. 북한도. 그렇지. 그런 데서 이제 쫄아 있는 데서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말단까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슴 조려하고 있다. 네, 저려고 아주 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쫄아 있다는 말은 그렇게 좀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과 단둥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그 다리가 그 압록강을 지나는 그 다리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는 봉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길이 막힌다면 북한과의 석탄 거래 이런 거는 다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뭐 지하 광물 자원들은 석탄이나 철광석은 사실 그 트럭보다는 다른 이제 채널로 배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이 끊긴 그 단동항에도 거의 포크레인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로 들어가는 건 이제 주로 생필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무슨 건설이라든지 신발, 소묘 또 임가공, 북한의 예. 중국의 상당히 임가공 자재들이 들어가서 신의주나 국경 일대에서 가공돼서 다시 나오는데 이게 차단될 경우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뭐 항공유 공급 중단도 중요하고 원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당장 이 생활에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재를 받는다고 할 때 김정은이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데 이제 연유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제재 통과 이후 각국이 다 지금 독자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어제 이미 천명을 했고요. 유럽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에 이미 착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성공단 폐쇄와는 별개로 또 다른 독자 제재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당연히 우리도 해야죠. 양자 제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전면 폐지는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일본이 양자 제재를 했고요. 또 미국이 또 이번에 유엔 제재가 나온 다음에 금방 또 본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위원회도 제재를 하고 예. 항병서도 제재를 하고요. 우리도 제재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 첫째는 북한에 기항하는 어떤 화물이나 화물선이 예.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북한 지나온 건 우리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예. 그걸 뭐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화물선이라는 게 컨테이너가 뭐 200개, 300개씩 들어가 있는데 예. 그것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는 진짜 엄청난 그런 그 인력과 그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체를 북한에 거쳐오는, 북한에 기항했다 오는 화물선은 무조건 저희가 입항을 막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 예.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이사 조치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그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유엔 제재 때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나진항을 통한 자신들의 석탄을 소위 포항으로 보내는 그렇죠. 그런 루트를 계속 예. 해달라. 예.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석탄은 수출을 못하더라도 예. 러시아에서 나진항을 거친 것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유엔 제재에서도 그걸 예외 조항으로 해줬는데 했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호히 지금은 할 수 없다. 예. 아마 그것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오이사 조치, 또 나진항 문제, 예. 그다음에 기항하는 문제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낮은 짧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가 되면 낮은 핫산 프로젝트가 당분간 중단된다. 뭐 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와 또 북한, 러시아가 어떤 하나의 그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이제 핫산 프로젝트인데 예. 우리가 빠지면은 아마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그야말로 두 나라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러시아는 결국 북한 편을 들어서 제재 예외 조항을 둔기한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런 그 북한에 대한 편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자기네들도 핫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낮은 핫산을 보호를 해준 걸로 갔지만 결국 우리가 또 열쇠를 또 쥐고 있다는 측면도 있겠죠. 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강순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